오늘 제약사 화이자가 5에서 11세 코로나19 백신 임상 데이터를 FDA에 제출함에 따라 수준내로 긴급 사용 승인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잠정 중단됐던 뉴욕시 교직원의 백신 접종 의무화 명령이 다시 재개됐습니다. 오늘 금요일까지로 새 데드라인이 정해졌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유지를 위해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주가 연방 정부의 허리케인 아이다 피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서로 미비 이민자를 위해 2,700만 달러를 투입합니다. 내년부터 뉴욕주의 최저임금이 현행 12.5달러에서 70센트로 올라 13.2달러로 인상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사라진 30대 뉴저지 한인 여성의 행방이 석 달째 무효한 상태입니다. 팰리세이드 파크의 민주당 지도부가 펠팍 유권자 협의 회장을 민주당 원에서 제명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글로벌 컨텐츠 서비스 업체 넷플릭스가 한국의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이 역대 최고 드라마가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독감 시즌이 맞물려 팬데믹이 우려되는 가운데 독감과 코로나19 백신을 동시에 맞아도 문제가 없는지 짚어봤습니다. 오는 10월 9일 토요일 뉴저지 한인회 추석 대잔치에 초대합니다. 김치 체험과 K-팝 컨테스트, 동포 노래자랑, 연예인 공연으로 이어지는 이번 행사는 팬데믹으로 인해 침체돼 있는 동포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어 드릴 겁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KBTV 주최로 K-팝 컨테스트와 동포 노래자랑이 있습니다. 첫째, K-팝 컨테스트는 미래의 청년들을 위해 많은 상금을 준비했습니다. 대상, 대한항공 한국행 티켓과 트로피, 금상, 상금 1,000달러와 트로피, 은상, 상금 700달러와 트로피, 동상, 상금 500달러와 트로피, 인기상, 야엘 성형 화장품 500달러 상당 한 세트를 드립니다. 둘째, 동포 노래자랑은 남녀노소 제한 없이 참가 가능합니다. 대상, 황도 흑침대 퀸 사이즈 3,400불 상당, 금상, 스킨케어 LED 마스크 1,500불 상당, 은상, 진주 목걸이 800불 상당, 동상, 밍크 목도리 500불 상당, 인기상 야엘 성형 화장품 500불 상당 한 세트를 드립니다. 또 모든 참가자에게는 기념품이 증정됩니다. 접수 마감은 9월 27일까지이며 예선에 합격하신 분들은 10월 9일 본선 무대에 진출하게 됩니다. 참가자 문의는 전화 917-686-6143 또는 카카오톡 KBTV 6143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사는 대한항공, 노아은행, H마트 특별후원과 황토방, 코지마 마사지 체어, 킴스 보석, 우단 모피, 야엘 화장품, 마영의 순대, 더 한복에서 협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오늘 오전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온테크는 식품의약국 FDA에 5에서 11세 코로나19 백신 접종 승인을 위한 임상 데이터를 제출했습니다. 이들 회사는 향후 몇 주 안으로 보건당국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소식 김문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전 제약사 화이자는 이같이 밝히고 몇 주 내로 FDA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유럽의약품청 등 다른 기관에도 관련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사는 5세에서 11세 어린이 2,268명을 대상으로 성인과 청소년 기준 투여량의 3분의 1인 10마이크로그램의 백신을 3주 간격으로 2차례 투여한 결과 어린이들에게서도 12세 이상 청소년 및 젊은 성인과 유사하게 강한 수준의 바이러스 항체를 생성했다고 최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부작용도 접종 부위 통증이나 발열 등 보통 10대들에서 나타나는 증상과 비슷하거나 더 적었으며 심근염과 같은 희귀 부작용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화이자 바이오엔테크의 코로나19 백신은 현재 12세 이상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중 12세에서 16세 사이 연령대에 대해서는 긴급 사용 승인, 16세 이상에 대해선 정식 사용까지 승인된 상태입니다.
FDA가 12세 이상 청소년에 대한 화이자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을 받은 지 약 한 달 만에 결론을 냈던 점을 감안할 때 FDA는 12세 이하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 여부를 앞으로 몇 주 내로 검토 뒤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약사 모더나도 초등학생 연령 소아 청소년 백신 접종을 위한 시험을 진행 중으로 결과는 연말쯤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5세에서 11세도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되면 델타 변이 유행과 개학이 맞물리면서 급속히 늘고 있는 어린이 감염 확산세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상대적으로 중증 코로나19로 발전하는 경우가 적지만 취약층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어 11세 이하 어린이의 백신 접종도 중요한 방역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는 미국 외에 유럽연합을 비롯한 다른 나라 보건당국에도 어린이 임상시험 데이터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한편 화이자는 생후 6개월에서 만 2세까지의 영유아들에 대한 임상 데이터도 올해 4분기에 나올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연방법원의 잠정 중단 명령이 내려지고 합의 재판부로 넘겨졌던 뉴욕시 교사 교직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시행이 확정됐습니다. 재판부가 백신 명령에 대한 임시 보류를 해제함에 따라 교직원들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 최소한 1차 접종을 마쳐야 합니다. 제2순회항소법원의 3명의 판사는 임시 금지 명령을 해제해 뉴욕시가 공립학교 직원에 대한 백신 명령을 시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공립학교 교직원이 금요일 오후 5시까지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감 시한까지 백신을 맞지 않은 교사와 교직원은 해고될 수 있습니다. 교육부 대변인은 이제 시가 학교 백신 의무화를 추진할 권리가 있다고 말하고 이 판결은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교사연합회 회장인 마이클 멀그루는 성명을 발표하고 백신 의무가 시행됨에 따라 학교가 안전하게 개학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회원들과 협력할 것을 밝혔습니다. 그는 교사의 97%가 예방접종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며 학교 보조원과 보안요원을 포함해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직원들의 잠재적인 부족을 감안할 때 현재로서는 학교가 중단 없이 개교하리라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금요일과 토요일에 7,000명의 더 많은 직원이 첫 번째 예방접종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교육부의 더 많은 구성원이 예방접종을 받는데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현재 90%의 교사와 97%의 교장을 포함한 뉴욕시 교육청 내 모든 직원의 87%가 최소 1회의 코로나 백신을 맞았습니다. 앞서 연방법원은 백신을 맞지 않은 인력이 대거 해고될 위기에 놓이면서 반발도 거세지자 정식 재판에서 면밀히 따져보겠다며 일시적으로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 다카 프로그램 유지를 위한 새 규정 마련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다카 규정은 2012년 브라크 오바마 전 행정부 당시 도입된 프로그램 내용과 거의 동일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만 16세 이전에 미국에 도착해 2007년 5월 이후 미국에 거주 중이며 중범죄를 저질렀거나 국가안보에 위협이 아닌 경우 이들 불법 체류 청소년의 거주와 취업을 허가하는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2년마다 거주와 취업 허가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다카는 부모를 따라 어린 시절 미국에 와 불법 체류하는 이들에게 추방을 면하고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3월 말 기준 수혜자는 61만 6천여 명입니다. 멕시코 등 중남미계가 대부분이며 아시아에서는 한국 출신이 가장 많습니다. 2018년 텍사스 등 공화당이 주도하는 9개 주에서 이 프로그램 시행을 위해 의료, 교육, 법 집행 등 비용을 주정부가 부담해야 하는데 문제를 제기하면서 소송을 제기했었고 지난 7월 텍사스 연방법원은 다카 프로그램에 대해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신규 신청을 받는 것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텍사스 법원의 판결을 감안해 60일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는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다카 제도의 운명은 현재 진행 중인 상급심 법원의 결정에 크게 좌우될 전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여당인 민주당은 드리머 문제 해결을 위해 의회가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공화당은 여전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뉴욕주가 허리케인 아이다로 피해를 입은 서로 미비 이민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2,700만 달러를 투입합니다. 수혜 대상은 연방 정부의 긴급 복구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주내 서로 미비 가구입니다. 캐시 호컬 주지사는 허리케인 아이다로 홍수 피해를 입었지만 연방 정부의 긴급 복구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서류 미비 이민자들을 지원하는 데 2,700만 달러를 책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원금은 뉴욕주 뉴 아메리칸 사무소가 관리하며 민권센터를 포함해 뉴욕주 내 여러 비영리 커뮤니티 지원 단체 등을 통해 배분됩니다. 호컬 주지사는 연방재난관리청 FEMA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뉴욕 주민을 위해 관련 시민단체들과 협력할 것이라며 도움이 필요한 서류 미비자들은 반드시 신청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수재민 중 상당수가 하수 시스템 과부하 등으로 갑작스럽게 차오른 물폭탄을 피하지 못한 지하층 거주민이었습니다. 특히 저소득 이민자 가구가 많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허리케인 아이다로 피해를 입은 모든 시민의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이며 신분과 상관없이 피해 가구 모두가 기후위기의 희생자라며 위로했습니다. 서류 미비자 허리케인 아이다 피해 복구 기금은 각 지역 시민단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감은 11월 26일까지이며 민권센터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 12월 30일부터 뉴욕주의 최저임금이 현행 12.5달러에서 13.2달러로 약 5.6% 인상되는 것이 확정됐다고 어제 주 노동부가 발표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주 노동국은 올해 말일인 12월 31일부터 최저임금을 현행가에서 70센트 올린 13달러 20센트로 인상하는 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롱아일랜드와 업스테이트 지역의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지역은 현행 14달러에서 15달러로 1달러 오르게 됩니다. 이는 2016년 합의한 뉴욕주의 단계적 최저임금 인상 계획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뉴욕주 예산국은 매년 12월 31일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해 주저녁 최저임금 15달러 시행을 위한 계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정부는 최저임금 근로자가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는 세계 산업은 소매, 의료, 접객업이라며 이번 인상안이 약 100만 개의 일자리에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로보타 리어던 뉴욕주 노동연합위원회 위원은 성명을 통해 많은 고용주들이 뉴욕과 미국의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이미 최저임금 이상을 지불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최저임금 15달러를 보장하고 뉴욕주의 가족을 계속 지원하는 동시에 기업을 위한 예측 가능한 경로를 제공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 8월 초 기준 현재 미국 노동자의 80%가 시급 15달러 이상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상승한 모양새입니다. 모든 산업에서 비관리직 근로자의 평균 시간당 임금은 25달러 83센트로 코로나19 이후 7.8% 상승했습니다. 이 중 접객업은 10.5%, 소매업은 9.7%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정육점, 수산시장, 타가 서비스, 청소 서비스, 노인 또는 장애인 돌봄 서비스, 사무용품 매장 등도 평균 시간당 임금이 15달러를 넘어섰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30대 뉴저지 출신 한인 여성이 캘리포니아 인근 사막에서 실종된 지 3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목격자의 제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당국은 3개월 전 캘리포니아 팜스 스프링스 인근에서 사라진 30세의 한인 여성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이름은 로렌조, 검은 머리와 갈색 눈에 5.3피트 신장으로 노란색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은 채 사라졌습니다. 지난 6월 28일 오후 3시경 유카밸리의 한 집에서 걸어 나온 것까지 마지막으로 목격되고 그 이후의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 여행길에 동행했던 사람이 있는데 바로 뉴저지에서 만나 지난해 12월부터 유카밸리의 친구 집에서 머물러 온 조 씨의 남자친구 코디 오렐입니다. 오렐은 로렌이 사막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간 지 10분 만에 증발해버렸다고 증언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그는 사건 당일 오후 3시쯤 그들이 타고 다니던 버스로 돌아왔으나 휴대전화와 지갑, 물, 음식 등을 남겨둔 채 떠난 조 씨가 돌아오지 않자 주변 지역을 샅샅이 뒤지며 찾아다녔다고 말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오래리 조 씨가 실종된 지 2시간쯤 지난 5시 13분경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에 알리기 전 지인들 여러 명과 통화한 기록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조 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차량 등에서는 어떠한 단서나 행적도 찾지 못했다고 보고하고 결국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 조 씨는 실종자로 분류됐습니다. 당국은 지난 7월 내내 조 씨를 찾기 위해 주변 산과 오지 등에 K9 경찰견과 항공기, 헬기를 투입하고 드론을 띄우는 등 수색 작업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조 씨의 흔적은 어디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조 씨의 실종과 관련해 살해 가능성 여부를 의심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한편 조 씨의 실종 사건은 최근 서부 캠핑 여행 중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여성 유튜버 개비 페티토의 살해와 비교되면서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모든 언론 매체들은 지난 한 달여간 페티토라는 파란 눈의 20대 백인 여성의 실종 사건을 주요 뉴스로 해 앞다퉈 보도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와 관련해 이 사건이 유색인종 실종자와 백인 여성 실종자에 대한 언론의 불균형적인 보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SNBC의 한 뉴스 앵커는 지난 20일 실종 백인 여성 증후군을 언급하면서 왜 유색인종이 실종되면 언론의 이런 관심을 받지 못하는지 고민하게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저지 최대 한인 밀접 지역 팰리세이스 파크의 민주당 지도부가 민주당 의원인 권영만 펠팍 유권자 협의 회장의 제명을 추진하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펠팍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120여 명의 민주당원들이 그랜드 애비뉴에 있는 펠팍 민주당 본부에 모여 11월 본선거 승리를 다짐하는 단합대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임스 로톤도 펠팍 민주당 위원장과 크리스정 시장 등 민주당 지도부들은 민주당원인 권영만 펠팍 유권자 협의회장을 제명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같은 제명 결정을 한 결정적 이유는 권 회장이 지난주 열린 공화당 스테파니장 시의원 후보의 기금 모금 행사에 참석해 장 후보 지지를 선언하는 등의 행위를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권 회장은 펠팍 유권자 협의회는 2018년 선거에서 한인 크리스정 후보를 적극 지원해 당선시켰지만 타운 정부는 데이빗 로렌조 행정관의 공금 유용 비리를 묵인하는 등 주민 이익에 반하는 활동을 일삼고 있어 실망했다며 스테파니 장 후보가 민주, 공화 등 당적을 떠나 한인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경험과 능력을 갖춘 후보라고 생각하고 지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권자 협의회는 여러 해 동안 펠팍 민주당 출신인 크리스정 시장이라든가 모든 그 시의원 후보들을 당선되도록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펠팍 민주당 정권은 주민들의 이익에 반하는 타운 행정을 펼쳐왔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펠팍 민주당은 주민들을 위한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외면합니다. 이번에 스테파니아장 후보가 그분이 공화당이라서 지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주민들을 위할 참신한 후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원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는 그동안의 과실을 좀 각성하시고 다시 한번 민주당 당원들 또 유권자들이 민주당을 지원할 수 있는 포용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버겐 카운티에는 9개의 선거구가 있는데 권 회장은 6선거구의 민주당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권 회장은 자신은 6선거구 민주당원들의 투표를 통해 민주당 대표로 당선됐다며 크리스정 시장 등이 6선거구 민주당원의 동의 없이 당대표를 제명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11월 본선거에서는 펠팍 한인 유권자 협의회 외에도 펠팍 한인회, 펠팍 부패방지협의회 등 대표적 한인 단체들이 스테파니 장 후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 민주당 일색이었던 한인 유권자의 표심이 어디로 쏠릴지 선거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27일 민주당원 단합대회에서 크리스정 시장은 교육위원으로 출마한 제임스 로턴도 전 펠팍 시장을 지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체인 넷플릭스의 CEO가 한국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 역대 최고 인기 드라마가 될 수 있다고 호평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456억 원의 상금을 차지하기 위해 참가자들이 목숨을 걸고 벌이는 서바이벌 게임을 그린 작품으로 이날 넷플릭스 공동 CEO인 테스 랜더스는 한 대담에서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가 선보인 모든 작품 중 가장 큰 작품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하는 등 오징어 게임이 한국 드라마의 역사는 물론 넷플릭스의 역사까지 다시 쓸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출시 이후 미국 등 66개국에서 넷플릭스 인기 순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서랜도 CEO는 오징어 게임이 비영어권 넷플릭스 콘텐츠 중 최고 인기 시리즈로 평가받는 프랑스 드라마 루핀보다 더 많은 시청자를 끌어모으고 있다며 인기가 루핀보다 더 많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오징어 게임은 전 세계 비영어권 프로그램 중 확실히 인기가 가장 높은 프로그램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 IT 미디어 전문 매체 Cnet 측도 오징어 게임이 작년 말 공개된 드라마 브리저턴을 제치고 넷플릭스의 가장 인기 있는 드라마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넷플릭스는 드라마와 영화 출시 후 28일 동안 해당 프로그램을 최소 2분 이상 시청한 가입자 계정 수와 전체 시청 시간 등 두 가지 기준에 따라 드라마와 영화 부문에서 가장 시청률이 높은 10편을 선정합니다. 그 결과 현재까지는 드라마 부문에서 가입자 계정 기준으로 브리저튼 시즌 1이 1위에 올랐고 루핀 파트 1이 뒤를 이었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23일부터 세계 1위에 오른 뒤 닷새 연속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어 곧 브리저튼과 루핀을 앞지를 전망입니다. 겨울철 호흡기 질환인 독감 시즌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어 전문가들은 코로나19와 독감 백신 접종이 모두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독감과 코로나19 백신을 동시에 맞아도 문제가 없는지 알아봤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오는 10월 말까지 독감 주사를 맞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65세 이상과 기저질환자, 의료진 등은 코로나19 백신 부스트샷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CDC는 코로나19 백신 1회분과 기타 백신을 동시에 접종해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다른 백신과 최소 14일 간격으로 접종하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간격에 관계없이 접종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면역행동연합회 캐리 모어 의사장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행 초기에는 코로나 백신과 타 백신 접종 간격에 대한 자료가 제한적이어서 최소 14일의 접종 간격을 유지했으나 부작용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 코로나 백신과 다른 백신의 간격을 제한할 과학적 근거가 없음을 알게 되었으니 편리하게 한꺼번에 두 백신을 접종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모어 박사는 백신 접종 시 발열, 두통, 몸살, 그리고 다른 독감 같은 증상들과 같이 백신들의 일반적인 부작용을 경험할 수 있으나 한 번에 여러 개의 백신을 투여한 경험에서 볼 때 부작용이 더 첨가된 경우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독감과 코로나19 백신 등 두 개의 주사를 동시에 맞는다면 CDC 지침에 따라 주사 부위가 1인치 이상 떨어져 있거나 가능하면 다른 팔에 맞아야 합니다. 반면에 백신에 대해 강한 부작용을 보인 전력이 없거나 동시에 두 가지 접종을 원하지 않은 다른 이유가 있다면 간격을 두고 백신을 접종해도 됩니다. 단 반드시 권장 기간 내 백신을 접종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10월 말까지 기다렸다가 코로나 부스트샷과 동시에 독감 주사를 맞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독감 주사를 맞으면 4가지 종류의 독감 바이러스 변이로부터 최소 6개월 보호를 받게 됩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에서 SBA 론 빅 프로모션을 실시합니다. 첫째, 클로징 기준 융자 금액 3%의 SBA 보증 수수료를 면제해드립니다. 둘째, 향후 3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를 대신 내드립니다. 셋째, 최소 10% 다운으로 건물 구입과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SBA 승인을 대상으로 하며 모든 대출자가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혜택은 2021년 9월 30일까지이며 SBA에 의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타 약관과 조건이 적용되며 프로그램과 약관과 조건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FDIC 멤버 앤 이퀄 하우징 렌더. 빌 드블라조 시장은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뉴욕시 자체적으로 기상예보 서비스 시스템을 설치하고 더 많은 배수시설을 갖추는 동시에 시민들에게는 더 일찍 강력한 경고를 발령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롭게 시행에 들어가게 될 뉴욕시 자체 기상예보 서비스를 통해 뉴욕시는 폭우가 예보되기 몇 시간 전에 비상사태를 선제적으로 발령하고 아파트 지하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의무적으로 대피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것과 동시에 홍수가 예상되는 경우 사람들로 하여금 차량 이동을 금지시키고 전철에서도 대피할 것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뉴욕시는 또 이번 홍수로 사망한 13명 중 11명이 아파트 지하 거주자인 것을 감안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커뮤니티 그룹과 협력해 아파트 지하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홍수 위험을 경고하고 거주 지역의 안전한 대피 장소를 미리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계획에 따라 뉴욕시는 홍수 가능성이 있는 도로에 경고 표지판을 설치하고 놀이터에는 더 많은 녹지 공간과 배수 시설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뉴욕시 일부 지역에는 물이 통과할 수 있는 콘크리트 포장을 해서 물이 하수구로만 흐르지 않고 콘크리트를 통해 땅으로 흡수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가 대유행한 지난해 미국에서 살인사건이 3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연방수사국에 따르면 지난해 살인사건은 21,570건으로 2019년과 비교해 29.4% 늘었습니다. 이는 1960년 범죄 통계 기록을 작성한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율입니다. 또 지난해 전체 범죄 건수는 6% 감소했지만 폭력 범죄는 127만 7,696건으로 5.6% 증가했습니다. 폭력 범죄가 전년에 비해 늘어난 것은 4년 만에 처음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코로나 사태가 사람들의 경제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불안 분위기를 조성했으며 사회적 갈등과 범죄를 부채질했다고 진단하고 살인사건이 주요 도시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뉴멕시코주 앨버커키, 테네시주 멤피스, 위스콘신주 밀워키, 아이다호주 니보이는 살인사건 발생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뉴욕과 로스앤젤레스가 전체 살인사건에서 차지한 비중은 1990년 13.8%였지만 지난해에는 그 비율이 3.8%로 줄었습니다. 연방의회에서 논의 중인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연방정부 예산 조정안에 지방세 공제 한도 $10,000 폐지를 포함시킬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 연방 하원 의원들은 현재 하원에서 논의 중인 예산 조정안에 지방세 공제 한도 $10,000 폐지가 포함되지 않으면 예산 조정안에 대한 투표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방 개인소득세 신고 시 재산세 등 지방세에 대한 공제 한도액을 $10,000까지로 제한한 연방세법은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도입됐는데 이후 뉴욕, 뉴저지 등 지방세 부담이 높은 주에서는 지속적으로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뉴욕, 뉴저지 연방의원들은 이번 예산 조정안에 반드시 지방세 공제 한도 폐지가 포함돼야 한다는 강경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뉴저지에서는 민주공화 양당 연방 하원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주정부가 코로나19 부스터샷 접종을 위해 대형 접종소 운영을 재개합니다. 필 머피 주지사는 부스터샷 접종 수요가 많아 대형 접종소 운영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글루체스터 카운티 공공사업국 청사에 대형 접종소 운영이 재개됩니다. 아울러 북부와 중부 뉴저지에 각각 한 곳씩 총 3개의 대형 접종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해 올해 초 주 전역에 6개의 대형 접종소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후 코로나19 백신 접종 수요가 줄면서 지난 6월과 7월 모든 대형 접종소 운영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